공생이란 무엇인가? 과연 공생은 가능한가? 공생은 일견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는 이상적인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고민해온 물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나 공동성은 자칫하면 배타적 우리를 만든 뒤 그 경계 바깥의 타자를 배제하기 쉬운 속성을 지닙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생이란 어떠한 길을 보여줄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이데거가 현존재 개념을 통해 인간의 고독한 실존에 주목했고, 키에르케고르 역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인간에 주목했다면, 레비나스는 이러한 고독한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타자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를 제안합니다. 또한 한나 아렌트는 그리스의 폴리스 개념을 되살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공공 영역을 통해 인간이 본래적인 다원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친밀함이나 화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개념은 차이를 간직한 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윤리적 기획이 됩니다. 공동체나 공동성은 그 자체로 긍정적 가치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한 국가나 민족 혹은 지역적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상호 간의 공통된 역사, 문화, 생활 양식, 프로이트가 말한 집합적 자아 혹은 부르디오의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그러한 연대감이나 동질감은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 요인이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그 바깥으로 밀려난 타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레비나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기반에는 언제나 어떤 유형의 배제가 내재한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순간 그 관계에서 배제된 제3자가 있듯이, 우리라는 테두리가 견고해질수록 그 밖의 타인은 더욱더 소외되고 극단적으로는 폭력까지 행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가의 예를 들어보면, 국가가 나와 내가 속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경우 다른 민족이나 타 집단의 피해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외부 세력을 경계하고 내부 구성원들만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점에서 공생은 공동체적 관점과 일정 부분 대립각을 씁니다. 공생은 우리의 존속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남을 길을 모색한다는 관점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공생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는 함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근대 철학 이후의 개인 개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현존재로서 죽음을 향해 존재하는 본래적 실존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공공성의 수동적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죽음과 유한성을 자각하며 고독한 결단 속에 실존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키에르케고르 또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고독한 결단을 중시하며 개인의 절대적 진실성을 요청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대적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 독자성, 주체성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타자와의 연대 혹은 공동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사유하는 고독한 실존, 신 앞에서의 단독자는 나, 개인의 본질적 성찰을 주장하는 반면, 그렇다면 이 고독한 인간이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공생은 이러한 고독한 실존의 논의와 충돌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죽음에 대한 사유로부터 출발하는 실존 철학이 개인 내부의 자각과 결단을 강조한다면, 공생은 그 자각을 지닌 개인들이 서로 다른 존재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고독한 실존이 내면적 단독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타자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 지점에서 공생은 비로소 실제적인 삶의 태도가 됩니다. 레비나스는 공생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윤리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타자와의 대면 속에서 우리는 그저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이유로 제3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타자의 취약성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레비나스에게 중요한 것은 타자와의 관계가 얼굴 대 얼굴의 절대성으로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들 사이에서에서 나에게 타자인 상대 곁에는 제3자가 있다. 그리고 다른 타자인 이 제3자를 위해 정의라는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나와 타자만의 관계에만 몰두하는 한 제3자는 배제되고 폭력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제3자를 돌아보고 그들도 함께 고려하는 시선이 생길 때 우리는 정의라는 공동의 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법이나 제도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결국 레비나스적 의미에서의 공생은 나와 타자, 그리고 제3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상상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 장안에서 우리는 이미 타인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이지만, 그 공동체가 배제를 통해 유지될 때는 배제된 자에게 책임을 느끼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이때 레비나스는 배제된 타자에게로 의식적으로 돌아서야 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공공영역 개념도 공생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리스폴리스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과는 다른 방식의 함께 존재함을 위한 장을 예시해줍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근대 이후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노동에만 환원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이라는 정의를 내린 이래 인간의 모든 행위가 생산과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환원되는 양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렌트가 보기에 이는 인간 삶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측면을 축소해버리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노동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인간은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는 동물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나아가 예술, 정치, 사유, 놀이, 우정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자기 고유의 이름을 남깁니다. 아렌트가 말하는 공공영역이란 바로 이런 다원성의 공간이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독자성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갈등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영역은 공동체의 배타적 성질과 다릅니다. 오히려 늘 열려 있고 유지하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렌트에게서 공생은 타자와 함께 창조적 행위를 하면서 인간됨을 성취하는 삶의 태도로 확장됩니다. 사회나 국가가 필요라는 개념을 내세워 폭력도 정당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공공영역을 통해 공생의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통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철학적, 사회적 차원에서 공생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만 공생이라는 말은 원래 생물학적, 생태학적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지위류는 조류와 균류가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공생 체계입니다. 또 벌과 꽃은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리공생의 대표적 예시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공생 관계는 종종 인간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델로 제시됩니다. 물론 생태학적 공생이 곧바로 인간 사회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발견되는 공생 체계는 인간의 배타적 생존 경쟁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협력과 상호 의존의 측면을 일깨워줍니다. 다윈주의를 단순히 적자 생존으로 이해했던 과거의 통념과 달리 진화론은 다양한 생물종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현대의 생태학자나 진화생물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단순한 경쟁 모델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협력 모델로서 생태계를 이해하려 시도합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의 공생 개념과도 상통합니다. 인간 역시 서로 다른 정체성과 문화를 지닌 집단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돌아보면 국가나 민족이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폭력과 배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여러 식민지배 및 제국주의 정책, 다양한 민족 분쟁 등은 우리를 정의하는 순간 너희 또는 그들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했던 사례들입니다. 스탈린주의나 전체주의적 체제들도 공동체의 생존을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와 생명조차 쉽게 희생시켰습니다. 현대 세계는 한편으론 과거보다 더욱 복잡한 상호 의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본과 정보, 기술이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교류되면서 이제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고립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후변화만 해도 특정 국가나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지구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생의 개념은 생태, 환경 문제를 비롯해 다문화주의, 난민 수용, 인권, 분배정의 등 다양한 현대사회 과제에 대한 철학적, 실천적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렌트의 말대로 정치란 궁극적으로 함께 사는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며 레비나스가 말하듯 정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책임감입니다. 더는 각 국가와 공동체가 배타적 생존에만 매달려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 정신이 바로 공생의 원리를 요청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함께 살기. 그렇다면 실제로 공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서대 언급한 사상가들과 철학적 관점들을 이어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 원리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타자성의 존중. 공생은 단순히 같이 산다는 것을 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생물학적 공생에서도 서로 다른 종들이 고유한 특성을 간직한 채로 상호의 이익을 주고받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타인의 문화와 가치관을 진심으로 존중해야만 진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책임과 정의. 레비나스가 강조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폭력과 배제 없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라는 요구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국가에 속해 있다 해도 그 외부자, 이민자나 난민 혹은 약자의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과 윤리적 태도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공공영역의 확장, 아렌트가 중요하게 본 것은 노동과 생존을 넘어서는 다원적 공간입니다. 예술, 정치적 참여, 담론, 교육 등 다양한 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공생은 이처럼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장치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성이 커집니다. 고독한 실존에 대한 인식, 하이데거나 키에르케고르의 사유처럼 각 개인이 고독한 실존임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결코 무한한 존재가 아니며
하며 죽음 혹은 죄의식 앞에선 유한한 주체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타자의 고통과 취약성에 대해서도 예민한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정치학과 윤리학, 현대의 지구화 과정은 인류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갈등과 조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 문제,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구조 변화, 초국가적 기업과 자본의 이동 등이 한 국가나 민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생은 기존의 제국주의적 국제질서나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정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습니다. 국제기구와 협약, NGO와 시민단체 등이 하나의 공공 영역으로 기능하여 국가 간 이익 조정뿐 아니라 인권, 난민, 기후 문제 등에 협력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타자 간의 공생 전략을 마련하는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공동체, 지역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로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끌어안고 협력하는 모델이 나타납니다. 이는 수평적 관계망 속에서 부를 재분배하고 생태적 가치를 지키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생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기존의 독백적 세계관을 내려놓고 공생의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관계들을 새롭게 사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예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책임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공생, 타자와 함께 다시 쓰는 인간학, 공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공동체와 겹치기도 하고 때론 충돌하기도 하며 고독한 실존을 내세웠던 실존주의 철학과도 상반되거나 또는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공생은 나의 개별적 정체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로 열린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고도 복합적입니다. 레비나스가 제기한 제3자 배제 문제, 아렌트가 말한 공공 영역의 파괴, 위험성, 하이데거가 언급한 사람의 지배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종합해보면 공생은 타자를 배제하는 공동체 논리나 생존 경쟁 논리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적 해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 정치, 생태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생 개념이 새롭게 재조명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타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중성 가운데서 공생은 우리가 타자, 제3자,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를 함께 고려하면서 살아가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생태계에서 협력과 상호의존의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경쟁만이 능사가 아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역사 속에서 배타적 공동체의 위험과 폭력을 목도했고 그 교훈을 토대로 더 개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함께 살기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리스 폴리스의 공공 영역을 되살리며 보여준 창조적 행위의 중요성, 레비나스가 강조한 책임윤리, 그리고 하이데거와 키에르케고르가 보여준 개인적 실존의 문제의식 등은 모두 공생의 지평 위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생은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방식을 끊임없이 묻는 철학적 실존적 태도이자 정치적 실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난제들을 마주하며 더 이상 경계를 공고히 하고 배제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는 낡은 방식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양성을 긍정하고 타자를 배제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기획이 절실합니다. 공생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물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그 참된 의미를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곧 공생을 향한 현대 사상과 실천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요? 왜 성필언이 세상에